저 근데 죄송한데, 어, 아하. 라이트 모드 안 될까요? 아하.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하브루타 전에 하던 방식이 좀 더 좋거든요, 솔직히. 그냥 질문 있으시면 그냥 쉽게 쉽게 남겨주세요. 뭐 중간에 뭐 타이밍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해를 상대방이 계속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갖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대요, 네? 솔장. 솔장 응? 준비됐어요? 아니, 득달같이 달려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튼. 저는 네,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준비해온 주제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쪽을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으시고 자바스크립트를 학원에서 배운 이후로 좀 안 접해 보셨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요것만 가져왔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뒤쪽에 다른 여기서 이어지는 것까지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생성 원리인데 그 내부에 이제 메모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컴퓨터 메모리 같은 경우는 1바이트 크기의 메모리셀 여러 개로 구성이 되고 요게 지금 컴퓨터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메모리 셀이 요거 하나. 그래서 요 메모리 구성은 요 하나의 메모리 셀이 여러 개 있고 그 메모리 셀에는 하나의 메모리 셀에는 주소와 그리고 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주소는 이제 고유한 주소 값을 가지게 되고 그 값은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데 이 비트라는 건 이제 0과 1로 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 셀은 8비트 단위로 그리고 주소를 갖는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저장된 값을 꺼내어서 연산하고 연산된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건 CPU. 메모리에 접근을 하는 건 CPU가 하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용량이 좀 크다 하면은 요 메모리 셀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큰 경우에는 뭐 당연히 1바이트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게 되면 셀 여러 개 사용하고 그리고 읽을 때는 첫 번째 메모리 셀의 주소 데이터가 시작하는 첫 번째 메모리 셀의 주소를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 타입이 어떻고 그 총 몇 바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냐를 했을 때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읽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을까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셀 하나 메모리 셀 보면 주소랑 값이랑 있는데 그 값에는 무조건 그냥 연산에 대한 결과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주소 값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 값이요? 네. 값에는 01 비트. 그러니까 이제 그 01 비트라는 게 어쨌든 뭐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01 비트로 저장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결과. 연산 아, 결과를 저장을 결과만. 하고 그 결과를 가져다가 또 연산을 할 땐 CPU가 가져가서 연산을 하고 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여러 개로 했을 때, 뭐, 플러스 모, 이런 식으로 했을 땐 연산자는 저렇게 10, 10, 11,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솔님 얘기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구나. 아, 네네네. 요렇게 나눠가지고, 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제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유연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C나, 어, 너무해. 근본 없더니. C랑 C++ 같은 고정된 비트의 수로 메모리를 다루는 거랑 다르게 좀 이렇게 유연하고 추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데이터들이 다 정해진 크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하나 제일 명확한 거가 이제 기본 자료형 중에서도 요 넘버, 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딱 8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이제 빅인트 같은 경우는 요것도 가변이다. 요 스트링은 한 개당 2바이트, 뭐 분리는 1바이트라고 하는데 요것도 좀 다 다른 것 같고 undefined이랑 null 같은 경우 지금 4에서 8바이트라고 돼 있는 이유가 요게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따라서 좀 그것도 엔진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런 상황에선 4바이트로 할당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당을 한대요. 딱 정해진 바이트가 없는 거죠.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참조형은 요 객체마저도 포인터 8바이트 그리고 그 내부 데이터 크기는 또 다 다르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좀 객체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레이 같은 경우는 자바랑 좀 다르게 배열이 좀 객체랑 많이 유사하거든요. 요것도 참조형으로 데이터 크기가 명확하지 않고 펑션은 일단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다 질문 하나만. 네. 그 위에 기본형 보면 undefined 있잖아. 응. 나 저거 널인 줄 알았는데 저거 널이랑 undefined는 차이가 있는 거였어? 뭐죠? 언디파인드랑 널은 다르죠. 널은 어떤 차이가? 비어 있다가 널이고 언디파인드 요거 언디파인드 쓰지 않나요? 그 자바에서? 파이썬 쓰나요? 파이썬 써요?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건데. 자바에서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자바 안 쓰는구나. 언디파인드를 자바가 안 쓰는구나. 너 당연히 쓰는 줄 알았네. 언디파인드는 할당된 값이 그러니까 지금 딱 초기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값이 안 들어간. 값이 아무것도 없는. 널은 그냥 비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언디파인드랑 널이랑 달라요. 설명이 됐을까요? 네. 네. 그렇구만. 난 이거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만 쓰는 줄 몰랐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콜스택이랑 메모리 힙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말했던 요 원시 타입 데이터는 요 콜스택 쪽에 쌓이고 참조형 데이터는 메모리 힙 쪽에 쌓인다. 근데 요것도 조금 서로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콜스택도 동시에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원시 타입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렛이나 컨스트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렛, 근데 바밖에 몰라요. 컨스트, 오케이. 이게 예상만 해가지고 이게 바랑 컨스트, 렛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가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뭐 미안할 일은 아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의 버전이고 요게 ES6 버전부터 새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컨스트나 렛이 나오기 전에 바는 되게 설님 말대로 근본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코드를 바 A는 10 이렇게 썼어요. 밑에서 바 A는 10 이걸 또 써요. 뭐 20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사실 자바 같은 경우는 A 이미 선언된 변수인데 너 왜 또 A 써? 하고 바로 에러 나잖아요. 근데 바는 이걸 못 잡아요. A를 또 재선언을 할 수도 있고 재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키워드였어 하면은 이제 콘스트 같은 경우는 ES6 이후에 나온 콘스트는 처음에 이렇게 뭐 A는 10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A는 20 이런 식으로 재할당이 불가능해요. 얘는 이게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 상수 느낌으로다가. 대신에 당연히 컨스트나 렛은 밑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선언하는 게 불가능한 애들이고 이건 바만 돼요. 2번 선언, 3번 선언하는 건 바만 되고 컨스트는 상수값이고 렛은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변수 선언을 렛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재할당이 가능한 변수로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바, 렛, 콘스트. 네.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렛 A랑 A는 10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를 선언, 여기는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다 똑같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 이제 요 코드 같은 경우는 A는 10 해가지고 10은 넘버 타입이잖아요. 넘버 타입 데이터는 8바이트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8바이트. 그러면은 총 8개의 메모리 셀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요게 셀에다가 저장이 되는 방식이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JS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선언문을 먼저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했을 때 let A가 있네?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있구나. 요거를 실행 컨텍스트라는 곳에다 등록을 하긴 하는데 등록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실행 컨텍스트에 대한 건 지금 시간이 남으면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실행 컨텍스트는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환경에다가 A라는 변수가 있어 하고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그렇게 해주고 초기화를 먼저 합니다. 스캔이 완료가 됐을 때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let A 구문을 만났을 때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확보하고 undefined을 할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undefined이랑 널은 다르다고 했던 게 undefined는 초기화. 아무것도 데이터가 선언된 게 없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undefined를 할당을 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A 메모리 값에는 메모리에다가 undefined가 초기화되는 뭐 예를 들어 undefined가 한 4바이트다라고 했을 때 요 한 4개의 메모리 셀을 쓰겠죠? 그럼 그곳에 첫 번째 주소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10 구문을 만났을 때 하이 질문. 네. 초기화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undefined 4에서 8바이트라고는 했는데 그게 엔진마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고 뭐 예를 들면은 정확히 얘는 못 들겠어요. 솔직히 얘네 뭐랄까 엔진이 생각하는 게 다 회사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걸 저한테 묻지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리티스. 그래서 일단은 undefined를 할당을 해서 초기화를 하죠. 예를 들어 4바이트라고 하면 4개의 메모리 셀을 사용을 하고 그 첫 번째 주소값을 A에다가 할당을 한다. 라고 하고 A는 19문을 만났을 때 10은 넘버 타입이니까 8개의 셀이 필요하겠네? 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새로 확보해요. 기존의 4바이트에다가 엎어 씌우는 게 아니라 주소값이 변합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다가 8바이트의 공간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주소값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변수가 선언되고 할당되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이 모든 과정은 이 풀스택이라는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서 이렇게 메모리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원시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저급 레벨까지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변수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들? 네. 네. 다음은 이제 변수 참조, 콘솔.로그하고 A에 대한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 불러오는 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주소값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 타입 얼마나 메모리 셀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했을 때 8바이트다라고 하면 넘버 값이니까 8바이트 해서 요만큼의 데이터 셀을 다 불러와가지고 그거를 읽어요. 그걸 이제 0과 1로 비트 값으로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를 해석을 바꿔가지고 이진수 데이터를 넘버 타입의 숫자 10으로 해석하고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변수를 참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undefined였다가 1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했던 것처럼 새로운 곳에다가 이렇게 재할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미 여기서 보면은 A는 10이고 B는 20이었는데 A에다가 20을 할당을 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 B가 20이라는 메모리 셀을 가지고 있는데 A가 20을 또 재할당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같은 주소를 보게 됩니다. 네.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새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원시 타입은 같은 주소를 보게 된대요. I don't know. 그렇대요. 그렇고 이제 B가 30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주소값이 달라지게 되고, 남은 10,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10이라는 데이터는 안 쓰니까 그때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얘네를 해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참조 타입은 이렇게 const와 let b 해가지고 지금 배열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는데, 얘네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메모리 힙이라는 곳에다가 실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 메모리 힙에, 여기도 사실 이렇게 메모리니까 메모리 셀이 막 있겠죠? 그곳에 이제 첫 번째 주소값을 홀스택의 값으로 넣어요. 메모리 힙의 주소를 홀스택의 값으로. 그러면 변수 A라는 곳에는 그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데, 그 주소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값은 그 얘의 실제 값이 아니라 메모리 힙의 주소인 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버퍼링?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요거 보시면 요게 풀스택, 요게 메모리 힙. 메모리 힙에 저장되는 거는 요 안에도 요런 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런 게 여기도 있다고, 메모리 힙에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개의 메모리 셀을 막 사용을 해가지고 1, 2, 3이라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저장이 돼요. 여러 개의 셀에 나눠서.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주소값을 콜스택에 있는 값으로 넣습니다. 사실상 변수 A에 저장되는 거는 요게 아니라, 요것도 아니라 얘예요. 콜스택의 주소.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주의입으로 갑시다. 좋습니다. 약간 얘는 원시 데이터처럼 주소값만 알면 그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타고 또 타고 거기에 가면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A의 값에다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메모리 힙까지 가서 주소값을 타고 가야지 실 데이터가 보인다. 그리고 이제 호연님은 마이크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포인터 좋습니다. 전 시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변수값이 변경된다. 예를 들면은 요런 배열에다가 푸시 이렇게 해가지고 100이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 주소값이 바뀌지 않아요. 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자바랑은 조금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 많이 다르거든요. 푸시를 했을 때 요 100이라는 데이터는 실 데이터에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주소값이 변경이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보통은 재할당, 그러니까 새로운 배열을 아예 새로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배열 같은 것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컨스트로 많이 선언을 합니다. 뭐 안에 값을 추가를 하고 팝을 시키고 푸시를 하고 막 이럴 거라서 렛으로 할당할 것 같지만 사실상 컨스트로 선언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탐조 타입은. 변경되면 어떡해요? 봐봐요. 이렇게 됩니다. B가 렛은 B, 얘는 B는 렛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배열로 재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메모리 힙부터 새로운 주소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간을 새로 할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주소를 또 새로운 콜스택의 새로운 주소에다가, 왜냐면 여기 값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주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네. 아시나요? 아, 그래요? 아, 콘스트는 A. 그 지금 재할당 시킨 건 B. 콘스트는 상수, 렛은 변수. 가능. 렛은 재할당 가능. 그래서 얘는 B는 렛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요렇게 재할당할 때 바뀌고 바뀐다. 근데 이제 콘스트로 선언된 참조 타입을 재할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런 에러를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메모리 힙까지는 뭐 바꿀 수 있는 거 그렇다 치는데 정확한 콘스트의 정의는 이 콜스택의 주소값을 변경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영성님. 맞아요. 콘스트는 그쵸. 무조건 그것만 유지를 한다라고 그런 상황이 가정이 됐을 때는 보통 콘스트를 쓰시고, 렛은 변경될 것 같은 거는 그냥 불편하게 콘스트에서 렛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렛으로 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스트의 정확한 정의는 이 콜스택의 주소값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모리 힙까지는 변경이 뭐 그렇다 치는데 메모리 힙 주소가 바뀌면은 결국엔 콜스택 주소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해가지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예를 들면은 콘스트 B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은데 요거는 다른 객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뭐 AG하고 키값이 새로 들어갔을 때, 밸류가 뭐 어떻게 들어갔을 때 바뀐 거를 얘네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얘네가 지금 두 개를 같은 주소값을 보고 있으면은 얘네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메모리 힙에 있으니까. 네, 화이팅. 재출근 화이팅. 그래서 참조 타입의 데이터는 요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바뀌는 것들 때문에 요거는 주소값이 달라서 아무리 내부 값이 같아도 다른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t a는 1, a는 2. 같은 객체인가요? 객체라기보다는 이 1이라는 거는 원시 타입이죠. 근데 그거는 다른 주소값으로 저장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시 타입 같은 경우는 맞아요. 다른 주소값으로 재할당이 되는데 근데 다르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완전 이게 저급까지 내려갔을 때 이 메모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다른 거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할 때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실행 컨텍스트까지 가면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괜찮을까요? 13분이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했지? 30분 했네? (24분) 했어요? 그럼 더 해도 되겠다. copy away, 래피, A는 2. 아니죠? 요거 B는 아예 다른 거잖아요? 응. 펄스. 요건 이제 실행 컨텍스트까지 하면 진짜 알 수 있어요. 실행 컨텍스트까지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 가도 될 것 같아, 시간이. 요거는 아직 기세 안 올라간 거라서 여기 좀 많이 봐주세요. 발표하는 부분들. 이거 나중에 추가로 기세를 올릴게요. 여기까지 올 줄 몰라갖고.
실행 컨텍스트, 아까 제가 콜스택에 쌓이는 거는 실행 컨텍스트라는 말을 했거든요. 실행 컨텍스트에다가 A라는 변수를 등록만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다 하면은 이제 이 실행할 코드에 제공할 환경 정보를 모아놓은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콜스택에 쌓여 올려진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실행 컨텍스트예요. 얘가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거든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전역 실행 컨텍스트라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처음 실행되는 거.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실행을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생성이 되는 게 전역 컨텍스트입니다. 그럼 전역 컨텍스트 내부에 뭐 A라는 변수가 있고 그 안에 outer라는 펑션이 선언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에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함수가 여기서 전역으로 한번 내려가다가 여기서 outer라는 펑션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때 outer라는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outer 실행 중간에 inner라는 펑션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inner가 실행이 됐을 때 inner라는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끝날 때마다 나가요. 여기서 팝. inner가 먼저 끝나니까 inner 실행이 끝나고 나면 inner는 팝. 그리고 outer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outer 팝. 그 다음에 모든 코드가 다 실행이 되면 전역 컨텍스트 팝. 이런 식으로 실행 컨텍스트가 실행이 되는데,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함수도 실행 컨텍스트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해서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절대 권장하지 않고 금지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함수거든요. 요거는 요 안에 있는 스트링을 코드처럼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문자열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열 자체를 그냥 실행을 시켜줘요, 코드를. 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해. 보안상으로 너무너무 위험해요. 해커가 내 개인정보 떠가는 코드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그 JS는 브라우저 F12로도 충분히 실행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뭐 요 코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실행 컨텍스트로 새로 생성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 저 안에 있는 코드들은 이제 하나의 코드 블록처럼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 컨텍스트는 새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거 쓰지 말아라. 요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건 못 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행 컨텍스트가 처리가 이렇게 되고, 요 실행 컨텍스트 내부 구성 요소를 보면 아까 우리가 왜 변수를 그렇게 선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실행 컨텍스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면은 variable environment, lexical environment, disbinding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lexical environment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변수와 스코프 정보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게 실행 컨텍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저장되는 걸 크게 나눠서 보면은 요 environment record라는 게 있고 outer environment reference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environment record가 실제로 그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net과 const가 렉시컬에다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혹시 여기까지 너무 빨랐나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빨라서 네예요? 아니죠? 이해해서 네죠? 빨라요?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자,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고, 실행 컨텍스트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쵸? 그럼 이제 그 내부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고, 우리가 net과 const를 많이 쓰라고 했던 이유는 요 렉시컬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은 너무 근본이 없어서. 근데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실행 컨텍스트 내부의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근데 하나는 실제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 이렇게 지금 아우터라는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됐을 때 그 안에 A는 1이고 이너라는 펑션이 있어요까지 나오는 게 여기요. 인바이러먼트 레코드. 그래서 A는 1, 이너라는 펑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요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요 스코프랑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너 같은 경우는 아우터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다. 지금 보면은 요 펑션이 아우터가 여기서 실행이 됐죠? 그럼 얘는 전역에서 실행된 아우터잖아요. 그럼 전역 컨텍스트 위에 아우터가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겠죠? 이너가 있긴 하지만 이너를 실행시킨 코드는 없으니까 이너는 없겠죠? 그러면 아우터가 지금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의 전역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포인터 같은 개념으로다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지금 이너에서 A라는 변수를 참조를 했는데 A는 이너 안에 없죠. 근데 왜 얘를 콘솔을 찍어보면 1로 나올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너 안에는 없지만 그거의 상위 스코프에서 A는 1로 선언이 됐잖아요. 그 상위 스코프가 아우터인 거죠. 그 상위 스코프를 가지고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요게 저녁이든 근데 저 자신 없는데 넘어갈 자신이 없지만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게 아우터가 아우터가 왜 죄송한 나오는 거? 건지 모르겠다고? 아우터는 여기서 실행이 되니까 요거는 전역으로 봤을 때 전역 내부에서 아우터라는 펑션을 실행시켰 이거?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너라는 펑션 내부에서 A라는 변수를 참조를 해야 될 때 이너 안에 environment record 그러니까 이너라는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는 environment record에 A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이너는. 근데 요 A를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상위 스코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어주는 게 얘예요. 얘가 있어서 얘보다 상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지. 이어준다. 그래서 포인터란 개념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는 똑같아요. 얘랑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 약간 역사적 잔재?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렛과 컨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바로 선언된 변수가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얘가 없었대요. ES6 전에는 얘가 없었고 얘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렛과 컨스트를 많이 씁시다. 반은 근본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뒤로부터 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진짜 없다는 거죠. 그래서 9버전의 JS 코드를 호환하는 경우에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바로 선언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요거를 남겨두기는 하거든요. 그치. 네. 그러면 이제 EX6의 그 참된 코드를 못 쓰고 있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본 있어 보려고.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 그럼 프론트는 완전 어. 레거시한 거는 다 걷어내는 지 게 못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긴 하지.
그치. 아, 그러니까 최고의 코드는 사실 무조건 최신의 코드만 가져오는 것보다는 사실 그때그때 맞는 걸 쓰는 거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변화가 빠르니까. 그 과거에 너무 JS가 근본이 없던 것도 사실이라서. 맞아. 그런 게 그쵸. 있나요? 그쵸. 편하기도 하고. 그쵸. 더 망가지지도 않고. 새로운 거는 망가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아, 맞죠.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 인바이어먼트는 바로 선언된 변수를 저장을 하고 사실상 렉시컬만 가지고도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건 렉시컬이 베리어블 인바이어먼트를 참조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선언을 해도 사실상 렉시컬이 실행 시점에는 바에 대한 정보도 다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가 있기는 한데 뭐 딥하게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있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잔재가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행 컨텍스트는 디스 바인딩이라는 게 있는데 디스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1시간을 떠들 수 있거든요, 프론트는. 그래서 이 디스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냥 이 코드를 요 함수를 호출한 호출부? 요런 느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딥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하는 것들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하나씩 실행이 되는 그렇게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 생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바와 리컨스트는 다르다. 바는 지금 그냥 편하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렉시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에 변수를 등록을 합니다만 여기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메모리 할당까지 가요. 이때 undefined까지 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지금. 함수 존재, 맞아요. 정확합니다. 얘네가 읽는 거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났을 때 저녁은 모르고 이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걔를 리딩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부의 그 내용은. 그래서 지금 이해하신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바 같은 경우는 요때 데이터 저장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요때 그냥 바 A까지만 보고도 undefined를 할당을 해요, 얘는. 근데 렛가 컨스트는 그냥 실행 컨텍스트에다가 A라는 거 있어 까지만 얘기를 하고 바는 A에다가 undefined까지 설정을 해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펑션 같은 경우는 실행 컨텍스트에다가 아 들어가요. 근데 펑션은 제가 아까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참조? 갑자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원시 타입 말고 그거 뭐라 그러죠? 반대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좋았지 않아? 참조? 응.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참조 변수는 메모리 힙에다가 내용이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메모리 힙의 주소가 콜스택에 값이 되고 콜스택의 주소가 또 이제 실제로 저장이 되는 변수에 연결이 되는 그게 펑션. 요렇게 되는 거는 펑션은 그렇게 생성 단계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 근데 함수가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펑션 아우터 이렇게 하긴 했는데 똑같은 함수를 const 아우터는 펑션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안에 매개 변수 들어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선언이 가능한데 얘는 다 저장이 돼요. 리딩을 할 때, 생성될 때. 근데 얘는 const로 되고 let로 되고 했기 때문에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단계에서 이 내용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 let과 const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니 저번에 한번 호이스팅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호이스팅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실행 컨텍스트에 그랬어. 실행 컨텍스트에 저장이 된 요렇게 할당이 된 애들은 위에서 끌어올려서 참조를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콘솔.로그하고 A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undefined가 생성이 됩니다. 에러가 안 나요. 요 밑에 있어도. 또는 요 아우터를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잖아요. 얘가 없다면 얘를 요 위에서 실행을 시켜도 에러가 안 나요. 요게 함수가 끌어올려져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호이스팅이거든요. 요거 이해됐을까요? 그쵸. 근데 반면에 아까 함수 표현식으로 했던 애들은 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실행을 하면 안 돼요. 걔네는 실행 컨텍스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걸 하나씩 실행을 할 때 그 런타임 단계에서 A는 10하고 코드를 만나면 콜스택에 있던 이제 undefined 말고 새로운 메모리를 확보해서 실제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반은. 근데 이제 let과 const는 이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것도 undefined 할당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가 저장이 되거든요. 실 데이터는 undefined 다음에 저장이 되는 거다. 그리고 function, 요건 이미 생성 단계에서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는 이때 이거 아니에요. 요때 생성이 된다. 실행 단계에서. 그래서 호이스팅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바나 이렇게 펑션처럼 위에서 생성 단계에서 다 되는 애들 말고 그냥 초기화되고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얘 불러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자바스크립트는 실행시킬 때 오류가 왜 나고 안 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호이스팅은 그냥 기본 기능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설정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요? 호이스팅은 그냥 개념 같은 거예요. 기본 개념. 설정은 딱히 없어요. 그냥 바나 펑션 이렇게 선언이 된 애들은 위에서도 부를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네, 진짜 undefined가 진짜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하다 보면은 다 찍어보면 거의 undefined여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